안녕하세요. 장가컴퍼니 본부장 이용준입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마케팅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마케팅 했었는데 도대체 왜 마케팅만 한다고 매출이 오른다?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들께 딱 5단계를 말씀드려요. 5단계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매출이 오를 수 있다. 그 5단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 두 번째, 유입. 세 번째, 전환. 네 번째, 객단가. 다섯 번째, 이제 재구매.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노출부터 설명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단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수막,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배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전단지 효과 많이 있나요? 없잖아요. 현수막도 뭐 나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배너 중요하죠. 근데 상권이 좋냐 안 좋냐, 워킹 하시는 분들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 걸 찾아보고 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출은 뭘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출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전단지 많이 뽑을 때 프린트 많이 하면 되잖아요. 현수막 걸 때 돈 들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실 노출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배너 제가 한번 달려고 문의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돈이 더 비싸지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곳은 돈을 싸게 측정해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많은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거는 돈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TV 광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사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비싸지겠죠. 그런 것처럼 온라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간단하게 노출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붐비는 상권에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가게 익스테리어가 진짜 허름하고 그 다음 메뉴도 특별할 게 없고 굳이 가보고 싶지 않은 매장이야. 그러면 월세만 겁나게 비싸고 상권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거기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가산 맛집을 쳐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파워링크일 거란 말이죠. 근데 파워링크 많이 보나? 안 봅니다. 음식점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파워링크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봅니다. 이 파워링크는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많냐면 고관여 제품들, 금액이 비싼 제품들은 효과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병원, 필라테스, 펜션, 풀빌라,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종류의 상품들이 파워링크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음식점에서는 사실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세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네이버 하면 또 뭐가 있나요? 블로그가 있죠. 근데 요새 블로그에 대한 효과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블로그가 상단에 보이고 블로그랑 카페를 나누지 않고 이제 블로그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이제 알고리즘화를 해준단 말이죠. 알고리즘의 형태대로 이 사람의 적합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이버도 그 부분을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블로그에 대한 부분을 1차원적으로 빡 띄워주는 거는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블로그가 효과가 또 있으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고관여 제품들이나 아니면 관광지 형태, 아니면 한정식, 오마카세 등등의 금액이 좀 비싼 것들, 상권적으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 네이버는 또 알고리즘을 따라가기 위해서 블로그를 알고리즘화한 게 스마트 블럭인데, 지금 이 스마트 블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차차 설명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스마트 블럭은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파워링크랑 블로그랑 다 효과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공간이 땡땡 맛집 검색해서 이렇게 뜨는 플레이스. 그러면 이 플레이스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노출에서 카테고리, 제가 건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카테고리를 보면 요즘 뜨는 매장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용자를 많이 모아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일으키고 그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플레이스와 블로그를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면 플레이스의 활성화의 기준은 뭔가? 라고 봤을 때 간단합니다. 방문자 리뷰가 얼마나, 블로그 리뷰는 얼마나 쌓였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저장하기는 얼마나 눌렀는지, 공유하기, 알림받기, 스마트콜, 내비게이션 도착 횟수, 예약수 등등등이 있겠죠. 그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가산 맛집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출에 대해서도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노출이 돈을 넣어서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플 때 어디를 가자 하면서 이 플레이스들을 보면서 아마 고르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지인 추천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배가 고플 때 또는 카페를 가고 싶을 때 하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왜? 지금 내 상황이 손님들의 정말 직관적인 관점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배가 고플 때는 진짜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사진들이 많이 담긴 음식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치면은 사실 땡기는 게 많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은 노출이 됐으면 두 번째 유입 단계,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야 된다. 호기심은 어떻게 유발하느냐? 통계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나 저관여 제품들, 이렇게 금액이 싼 것들은 보통 5초 만에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클릭을 하거나
구매 의사를 조금 더 고민해보거나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고민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고픈 환경에서 내 가게를 이목을 끌고 유입을 시키려면 먹음직스러운, 그리고 또 시선을 강탈하는, 눈에 확 띄는 사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입니다. 이것도 뭐 조금 간단하게 풀어드릴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PC로 하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데, 이거 글자 안 읽습니다. 오히려 지금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게 1번 안 맞다 생각이 들고, 자 2번 뷔페. 저 글씨 지금 잘려서 보이지도 않죠. 중화요리 10가지 무한 리필. 보기는 보겠지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멘트를 달아야 할 곳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따로 있어요. 그럼 음식점만 봤을 때 이렇게 좀 과장된 음식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찍는 사람들도 압니다. 플라스틱 느낌의 과장된 느낌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관여 제품들 3초에서 5초 만에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눈에 확 띄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눈에 선도가 좀 진하게 하거나 아니 음식을 많이 부각시키는 사진들을 올리는 거예요. 왜? 2장밖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런 사진을 올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얘를 한번 딱 띄워두면 다른 가게들과 대비를 했을 때 눈에 확 띄게 되니까 클릭을 많이 하게 됐겠죠. 그럼 반대 관점에서 이제 노포 감성 또는 레트로 감성, 아니면 정말 그 가게만의 특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은택님이 질문을 주셨던 가게에 대한 사진을 넣으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딱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맛집, 음식점, 그 다음에 술집, 카페. 딱 2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담겨있는 사진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영상 보고 있는 사장님들한테도 질문 하나 드리면, 술집이랑 카페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갑니까? 술집이나 카페는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좋죠.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커피를 먹으러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공간을 보러 많이 가요. 내가 거기 갔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가 정말 특출나다면 이 맛집에 대한 형태에서도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녹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공간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조금 더 맛있고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요즘 소비자들은 경험을 많이 느끼러 가는데, 특히나 술집이나 카페는 경험 위주,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신경을 쓰고 간다. 그러면 술집, 카페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페 사장님이 이제 사람들 오라고 아메리카노랑 소금빵 관련된 거를 쭉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딱 올려놨는데 제가 그때 문의가 왔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가게가 성심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메리카노나 소금빵 또는 진부한 디저트를 보고 올까요? 안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이렇게 이쁘고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다. 술집도 마찬가지로 음식 좋죠. 특별한 음식, 특이한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달아두면 되지만, 만약에 인테리어가 정말 뛰어나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갔을 때 진짜 괜찮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어필하는 사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 변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카페는 무조건 공간적인 부분을 남기면 되겠네요. 그쵸. 1차원적으로는 공간적인 부분을 남기면 좋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일산 카페를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일산 카페에 대형 카페들도 많고 정말 이쁜 카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나는 소형 카페인데 사실 인테리어도 나쁘진 않지만 다른 곳을 비유했을 때 크게 특출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출 단계에서 일산 카페를 잡아야 됩니다. 일산 카페 잡으면 검색량이 많으니까 매출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산 카페 노출량 많은 거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일산 카페 쳤을 때 대형 카페들 공간보다 더 특출난 강점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소규모 카페들은 다른 강점을 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디저트들 또는 특별한 선물 포장 등으로 대형 카페들과는 다른 특강점을 만드는 거죠. 나는 여기 전문점이다. 이 디저트 전문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야 돼. 그리고 선물 세트 하기에 우리의 포장은 좀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달리 가야 되는 거죠. 인테리어가 좋지도 않은데 대형 카페들이랑 비교를 하면 절대 경쟁력이 없고 결국 노출 단계에서 일산 카페를 1등 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어질 겁니다. 특별한 요소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공간, 가성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메뉴,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서비스, 뭐 이런 종류로 있을 건데, 맛은 사실 가보지 않는 이상은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조금 더 나누면
공간은 분위기가 될 거고요. 특별한 메뉴는 퀄리티가 될 수도 있겠죠. 맛은 일단 제외를 하고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성비, 이런 종류로 있다. 그것들을 이제 상권이랑 업종을 분석하고 주변 가게 경쟁 상대들을 보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았어요. 사실 서비스로 먹고 사는 가게도 있었고요. 진짜 양 조금 주고 금액도 비싼데, 그 다음에 특별한 메뉴만으로 맛 정말 없는데 먹고 사는 데도 있었고, 가성비적으로 정말 잘 짜가지고 이윤도 남기는데 가성비적인 느낌을 낸 매장도 있었고, 공간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씩 앞으로 추후에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사진이 괜찮다, 먹음직스럽다, 또는 공간이 괜찮다 해서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를 들어왔어요. 지인 소개든 아니면 지나가다든 당근이든 인스타든 네이버든 모든 집결지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색을 했을 때 여기가 진짜 괜찮은 건가? 신뢰성이나 아니면 특별성을 아마 찾으러 상세 페이지를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플레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입까지 했고 이제 전환 단계입니다. 전환은 총 3단계로 말씀드릴 거예요. 전환을 왜 3단계나 말씀을 드리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워킹 손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안에 손님도 많고 사람들 기분도 좋아 보이고 뭐 인테리어도 괜찮고 특별한 메뉴도 있네?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또는 이거 말한 거 외에 한 가지 요소만 있더라도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근데 마케팅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생각해보세요. 를 일산 카페로 띄우면 여기 있는 매장들이랑 다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분들, 이쪽에서 오는 분들, 이쪽에서 오는 분들, 집에서 보거나 업무 중에 보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서 굳이 이제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고민을 하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문만 열고 들어가는 오프라인 느낌이랑 온라인 느낌이랑 따져봤을 때 진입 장벽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전환 3단계는 첫 번째는 영상, 두 번째는 강점, 세 번째는 쿠폰입니다. 자, 사진을 정말 이쁘게 찍었어요. 이쁘게 찍었지만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식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성을 찾아 떠나겠죠. 이렇게 띄워둔 화면 보고 리뷰 보고 메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특강점이나 스토리를 담아둬라. 근데 저는 지금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달아두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딴 데 갈 때 여기 보냐 생각하면은 절대 안 봅니다. 여기는 네이버랑 얘기하는 공간이지 소비자랑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간단하고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첫 번째가 인테리어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강점이 뭐냐? 옆가게 옆옆가게 옆옆옆 가게도 다 인테리어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 이 매장의 강점을 하나 어필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 문의사항 답변 같은 게 아니라 강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소고기집 대표님이 문의가 와가지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사실 대표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매장들이랑 소고기집 또는 이제 돼지고기집이랑 이제 경쟁을 붙게 될 건데, 그 돼지고기집, 그 소고기집보다 이 매장에 특별히 가야 되는 강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맛있어요, 친절해요, 깨끗해요, 뭐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런 걸로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마케팅 해봤자 돈만 날리실 거예요. 진짜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강점이 없으면 마케팅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한 20분 정도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축산업을 하신다. 그래서 그 소를 직접 키우고 루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고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길래 제가 20분 만에 맞습니다, 그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지금 그 강점들을 사람들이 아나요? 저는 20분 동안 정말 힘들게 전화하면서 겨우겨우 찾아낸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손님들마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우고 있다, 근데 나는 소고기 매장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릴 건가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사장님이 성공을 하고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배너에도 그 내용을 달아두시고 가게 내부에도 달아두시고 이 플레이스에도 꼭 달아두시고, 다른 가게 먹으러 갔을 때도 은연중에 입버릇으로 근데 나 소고기집 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축산하신다? 맛이 다를걸? 좀 더 특별할걸? 이라고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강점 포인트를 한 줄 멘트로 강력하게 빡 달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사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진이 가식적인 걸 알다 보니까 사진은 여기 들어온 입장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리뷰 보면서 이제 신뢰성을 한번 파악하게 될 거고 후킹 멘트 보면서 파악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사진이랑 텍스트만으로는 안 와닿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쁘게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방문한 거랑 멀리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달아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먹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먹방 보면 배가 고프고 침이 고이잖아요. 그것처럼 가게에서 이렇게 조리가 돼가지고 내가 나와서 먹을 때 이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겠는데, 그런 듯한 이제 스토리를 여기다 담아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동 리플레이가 되면서 보고 있을 거니까 여기 괜찮겠는데? 마치 먹방 보듯이 침이 고이는데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영상 강점 딱 2가지 했고요. 마지막 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쿠폰은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하게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시를 하나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인들이랑 검색을 하고 있겠죠. 하나의 매장만 켜두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보면서 어떤 매장이 괜찮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폰은 마지막 넘기기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빠르게 소비자 관점에서 연극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은택님이랑 저랑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전 네이버 검색하니까 사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맛있어 보이고 막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클릭을 했고 인스타 쇼폼을 보는데 영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 보고 있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이 음식점은 이런 강점이 있구나, 다르네, 30년 전통인가? 명인장인인가? 아버지가 축산업을 하시네,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는 사실 요새 리뷰가 나쁜 매장은 망합니다. 웬만하면 리뷰는 다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하고 근데 여기 진짜 괜찮겠다, 맛있겠다, 지인들 주변 가족들한테 얘기하겠죠. 여기 어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제 옆 지인들도 여기는 어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단계가 될 건데, 근데 영상 봐봐, 진짜 괜찮지 않아? 특별한 이것도 엄청 신기하지 않아? 이거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 넘기는 걸 쿠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쿠폰, 음료 2,000원, 3,000원 절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1,000원 준다고 가실 겁니까? 2,000원 준다고 가실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내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쿠폰이 없는 곳을 가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8,000원 상당, 9,000원 상당, 만원 상당, 많게는 2만원 상당 쿠폰으로 올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쟤는 자영업을 했다고 했는데 원가를 잘 계산을 안 한 건가? 아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밥 한 그릇 2만원 상당 쿠폰.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또는 사장님들이 보고, 아니 무슨 국밥이 2만원이나 해, 말장난하는 건가? 사기꾼인가? 짜증부터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파스타 13,000원, 아구찜 25,000원, 그 다음에 에이드 6,000원, 7,000원, 그 다음에 김치전 같은 거 9,000원, 만원. 어때요? 가격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는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원가가 정말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원가가 많이 낮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템을 만들 때 원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이 높아도 괜찮은 고밸류 상품들을 이제 걸어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넣으면 된장 술밥이 되는 거고요. 된장찌개에 짜투리 고기들을 넣으면은 좀 더 푸짐한 된장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업사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올려서 9,000원 상당, 만원 상당으로 쿠폰을 걸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2번째가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흑백요리사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 여기에서 유행을 좀 많이 탔던 게 파스타, 파인다이닝, 밤티라미슈, 동파육, 딱 이렇게 실전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백요리사 뜨자마자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밤티라미슈 만드세요, 지금 당장. 왜냐면 만드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저 믿고 한 번만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이슈성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티라미슈를 13,000원짜리 상당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했는데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루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완판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파육 매장을 치면 동파육 관련된 거를 리뉴얼 해가지고, 또는 동파육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매출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이슈성을 탈 수 있는 것도 쿠폰 같은데 이벤트 성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남들 2배로 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이슈도 꼭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에 대한 부분들, 그런 상품들을 이제 녹여서 줄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환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까 전에 고민하던 사람들은 근데 여기 가면 만원 상당 서비스도 준다는데 가게도 진짜 괜찮은데 한번 가보자. 야, 이거 밤티라미슈 편의점에서 절판 다행해가지고 먹지도 못했던 건데 매장도 괜찮은데 한번 가보자 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환에 대한 포인트였고요. 이제 객단가, 그 다음에 재구매를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더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나 본질에 더 가까운 부분이니까, 이제 오늘은 온라인에서는 결국 이제 활성화 작업만 해서 순위를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에도 본질이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니즈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3단계를 한번 쭉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를 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멘트는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제가 뭐 텍스트 마이닝, SEO, CPC, 클릭 광고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장에서도 멘트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직관적으로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노출, 유입, 전환 3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번 영상을 꼭 한번 다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영상 한번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받기까지 눌러주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